호주 출신의 데니얼 치디아 10대 초반,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과 번듯한 수입,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겉으로는 아주 성공적이고 행복한 청년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의 내면은 완벽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원치 않는 선택을 거듭했고 스스로의 가치를 타인의 평판에 의존했습니다. 관계에서는 늘 상처받았고 내부의 깊은 허무함과 불안을 잊기 위해 술과 유흥, 무의미한 쾌락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죠. 내면이 텅 비어버린 느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아닌 세상의 시선과 타인의 기분이 쥐고 있는 듯한 잔인한 기분이 매일 그를 옥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거울 앞에 선 데니얼은 문득 자기 자신에게 거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강요했지? 세상이 너를 조종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주도권을 포기한 걸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나 타인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휘둘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길로 그는 위대한 성취가들과 심리학자, 영적 리더들의 삶을 집요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실험대로 삼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7가지 심리 메커니즘을 완성한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역작, 휘둘리지 않는 법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책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인사이트를 뽑아 여러분이 삶의 주도권을 100% 되찾고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드는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타인의 말과 감정에 휘둘리는가? 우리가 왜 그토록 사소한 자극에도 불안해하고 흔들리는지 그 원인부터 냉정하게 파헤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니얼 치디악은 말합니다. 우리가 휘둘리는 이유는 절대 의지가 약해서나 성격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집단에서 튕겨나가 공격받지 않기 위해 타인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 쓰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이 불필요한 외부 적응 본능이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매일 SNS를 통해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접하고 타인의 평가와 기대라는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누군가 나에게 눈치를 주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하면 우리 뇌는 그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려 애쓰고 내 솔직한 감정을 숨기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의 반응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듯이 타인의 기분이나 평가를 내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타인이 던진 비난이나 비꼬는 말에 내가 깊은 상처를 입는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의 말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내 내면에 혹시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일까 하는 수용과 인정에 대한 결핍이 존재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그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데니얼 치디악은 말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던진 독설은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 하루 종일 괴로워할지 그저 흘려보낼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몫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의 과제일 뿐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나의 행복은 타인의 손바닥 위에서 노는 인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내면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 번째 스위치. 그렇다면 타인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도구로 질문의 힘을 강조합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검색 결과만 뽑아내는 초고속 검색 엔진과 같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파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나쁘게 굴까? 왜 나는 매번 이 모양이지?
왜 나한테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런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면 뇌는 즉시 내가 무능하고 억울하며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 수십 가지를 찾아내어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환경의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반면 휘둘리지 않고 삶을 주도하는 이들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인가? 상대방의 기분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내면의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의식적인 질문을 바꾸는 순간 뇌의 회로는 피해자 모드에서 해결사 모드로 즉시 전환합니다. 질문 하나만 바꿔도 내 안의 잠재력이 깨어나고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끌어가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연출된 삶을 살고 있는가? 에너지 통제, 나를 파괴하는 습관과의 단절. 인생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 관리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늘 만성 피로와 무기력에 시달립니다. 왜일까요?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내 에너지가 엉뚱하고 가치 없는 곳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니얼 치디악은 말합니다. 우리의 하루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일에 소중한 에너지를 퍼다주고 있습니다. 정작 내 삶을 개척하고 성장시키는 데 써야 할 에너지는 바닥나 버리는 거죠.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유독한 환경과 관계를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에너지를 뱀파이어처럼 뺏어가는 사람. 만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찝찝하고 피곤해지는 관계가 있다면 당장 일정한 정서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내 마음에 불편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SNS를 기웃거리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타인의 일상을 관찰하며 은연중에 열등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주도권은 외부 세계로 헐값에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나를 진정으로 가슴 뛰게 만드는 목표에 내 제한된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보세요. 에너지의 방향이 내 내부를 향할 때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강력한 몰입이 생겨납니다. 비전의 재설정, 남들의 지도 대신 나만의 지도를 그려라.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정신을 가지려면 나만의 명확한 비전이 존재해야 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선박은 바다의 작은 파도 하나에도 크게 흔들리고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명확한 거대한 항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굳건히 자신의 경로를 유지하죠.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한 인생의 지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비전이 모호하니까 남들이 이 길이 맞다, 저게 성공이다 라고 말할 때마다 사다리를 바꿔 타며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 휘둘리지 않는 법에서는 내 삶의 비전을 선명하게 세우기 위해 나만의 가치관 우선순위를 정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성공, 돈, 명예 같은 남들이 정해놓은 거창한 기준 말고 진짜 나라는 존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일 수도 있고 내적 평화일 수도 있으며 성장이나 진정성 있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목적지가 세워지면 세상의 평가나 비난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불과해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내 지도를 따라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이 마음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주도권, 경계선을 설정하고 타인의 기분에서 독립하라. 휘둘리지 않는 법의 가장 핵심적인 실전 기술은 바로 건강한 관계의 경계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요구를 다 들어주면 상대도 나를 존중해 주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명확한 경계선이 없이 무조건 맞춰주는 사람은 타인에게 쉽게 대해도 되는 사람,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데니얼 치대학은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두 가지 철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단호하고 다정한 거절의 기술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구가 나의 에너지와 가치관에 위배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율성을 지켜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거절을 미안해하며 어정쩡하게 수락하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삶은 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둘째,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분이 나빠 보이거나 화를 낼 때 나 때문에 저러나 하며 허둥지둥 눈치를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불쾌한 감정은 그 사람 내면의 문제일 뿐 당신이 해결해 주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에 기꺼이 동조해 줄 수는 있지만 나까지 휘말려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경계선이 명확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더 깊이 존중할 수 있고 역설적으로 타인에게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깊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신체와 내면의 통합, 뇌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원천. 정신의 흔들림을 바로잡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물리적 방법은 바로 신체의 제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몸의 상태가 마음과 뇌의 화학 물질을 결정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세가 움츠러들고 호흡이 얕아지며 운동량이 부족해지면 우리 뇌는 즉시 위험 및 불안 신호를 감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마음이 나약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해져서 멘탈이 함께 무너지는 것이죠. 데니얼 치대학은 말합니다. 약해진 멘탈을 일으켜 세우고 싶다면 머릿속 복잡한 생각을 끄고 당장 몸을 움직이세요. 어깨를 넓게 펼치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며 깊은 호흡을 하고 매일 땀이 날 정도의 육체적 운동을 지속해 보세요. 신체적 상태가 강화되면 뇌는 자신이 강력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자신감과 자율성을 담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하고 강인한 몸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칼날 같은 정신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 오늘 나눈 데니얼 치대학의 휘둘리지 않는 법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사다리, 그리고 순간적으로 솟구치는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남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내가 뒤처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작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이 책이 던지는 가장 위대한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 수 없다. 세상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거친 환경도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인생이라는 비행기의 조종석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제 관객석에서 내려와 당신이 인생의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세요. 타인의 기분이라는 날씨에 내 하루의 행복을 맡기지 마세요. 오늘부터 나만의 내면 기준을 세우고 불필요한 감정의 끈을 단호하게 자르며 오직 나다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가 당신이 변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당신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주도권과 평화를 선물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깊은 인사이트를 담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